안녕하십니까, 태원yo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화이트 칼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45세에서 59세 중장년층 비중이 2000년 12.2%에서 2011년 21.3%로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 칼라의 평균 근속 연수는 50에서 54세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의 체감 정년은 53.9세로 기업들이 정한 평균 정년 57.7세보다 3.8년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많은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하지 못하고 조기에 퇴직하는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중장년 화이트 칼라의 조기 퇴직은 개인 소득 감소, 기업 노하우 손실, 정부 복지 부담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지속 고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중장년 화이트 칼라가 53.9세에 조기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가정 시 약 4,600억 원의 실업급여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중장년 화이트 칼라의 지속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 및 실제적인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장년 화이트 칼라가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높은 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중장년 블루 칼라 임금은 평균 255만 원에 비해 화이트 칼라 임금은 평균 453만 원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연령별로도 젊은 층보다는 1.5배 이상 많으며 블루 칼라에 비해 연공성이 강한데요. 이러한 높은 임금 수준과 연공급적인 보상 체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의 지속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죠. 둘째, 직책 감소로 적합 직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무혁신과 기업 조직의 성장 정체로 인해 직장 내 관리자 직책은 2009년 15만 2천 개에서 2011년 14만 4천 개로 감소했죠. 직책이 없는 화이트 칼라들은 적절한 업무가 부족해서 조기 퇴직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셋째, 생산성이 낮다는 부정적 이미지에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는 업무 스피드 저하, 신기술 습득 지체, 융통성 부족 등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데요.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9.2%가 화이트 칼라의 생산성 하락을 우려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블루 칼라의 경우 25%만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넷째, 전직의 어려움입니다. 중장년 화이트 칼라는 퇴직 후 전직 등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화이트 칼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5.9%가 퇴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기업은 임금 피크제, 고용 형태 다양화 등 지속 고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섯째, 조직 활력 저하입니다. 조직 내 고령화로 인해 신구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직 내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인식 결과를 보면 중장년층은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응답자가 36%로 많은 반면 젊은 층은 잘 안 된다는 응답자가 31.5%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연하 상사와 연상부하에 익숙하지 않는 전통적 사회 분위기는 조직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중장년 화이트 칼라의 지속 고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임금과 정년 운영의 유연성 제고, 변화 대응력과 직무 전문성 제고, 근무 및 고용 형태 다양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5가지 대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직종별 정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화이트 칼라의 경우 현재 55세 정년까지도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단시간 내에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기 고용으로 유명한 도요타도 화이트 칼라 중 18.4%만 60세 정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직종의 특성과 희망을 반영하여 직종별 정년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50세부터 화이트 칼라형 임금 피크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부터 체감 정년인 53.9세까지는 임금을 고정시키고 55세부터 58세까지는 최고임금의 70% 수준으로 조정하여 임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을 운영하는 11개 대기업 중 6개사가 실질적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셋째, 직무 재교육으로 변화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를 활용하여 50세 이상 인력에 대한 직무 재교육 및 진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2007년 이후 국가기금의 지원을 받아 컴퓨터 교육 등 2,700개에 달하는 직업훈련 및 진로개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역시 과장급 이상에 대해 커리어 디자인 포럼 참여를 의무화해
직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넷째, 전직 등 다양한 진로 선택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일자리의 개념을 확대하여 한 기업 내에서의 지속적인 고용뿐 아니라 전직, 출향, 사회공헌형 일자리 등 새로운 진로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통신회사 브리티시 텔리콤은 더 커리어 라이프 플래닝 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연령대별 경력 관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섯째, 근로시간 및 근무 형태 유연화로 중장년 화이트 칼라에게 친화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 근로자의 과반수는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베리안 메디컬 시스템사는 중장년층을 위해 주 3, 4일제 근무를 실시하여 근무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장년 화이트 칼라의 지속고용 저해 요인과 실제적인 대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총정리하자면 지금 보시는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고용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개인 등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정부는 평생교육제도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은 인사 및 고용 관련 경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은 평생 직업 시대에 맞게 사고를 전환하고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